천년의 역사가 흐르는 남강의 도시 경남 진주에 왔습니다. 진주성과 촉성로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에 김시민 장군과 농기의 이야기가 깃든 곳이죠. 하지만 오늘 전 호국 충졸의 도시가 아닌 진주의 새로운 얼굴을 발견하러 왔습니다. 남강이 이끄는 길 위에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지방 촬영을 가거나 그럴 때 틈내서 잠깐 짬짬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게 다인데, 근데 여기 오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입니다. 머리도 맑아지고요. 진주하면 문화예술의 도시, 진주성, 논계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가들이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가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저도 그분들의 기운을 받고 조금의 기대감도 갖고 왔습니다. 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우리의 기업가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주 광이 나는데요, 문골에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이 비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쌀 한 가만이라도. 아이고. 후손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일화에 1세대 창업주들의 기업가 정신과 그 뿌리에 얽힌 놀라운 사연까지. I don't think I've ever seen it anywhere in the world, and I don't think it exists anywhere in the world. That four founders are all in the same street and the same village. 극단적인 악조건 속에서 그렇게 짧은 기간에 놀라운 도약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세계사에 있어서 기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끈 기업가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정. 마음까지 풍성하게 만들어줄 남강의 부자로드로 지금 떠나봅니다. 진주 시내에서 차로 30분쯤 가면 나오는 지수면 승산마을. 일명 부자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부자로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시골 마을 같은데요. 마을 초입에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네요. 옛 지수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겐 익숙한 풍경이죠. 학교의 한 장소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누가 얘기하기로 돈 100원, 10,000원 있대는데 아 이게 교문 틀이었나 보다. 1921년 개교 당시 교문. 지수 공립보통학교로 돼 있네. 처음 생길 때 이 이름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학교만큼이나 역사가 오래됐다는 명물. 곱게 뻗은 자태가 범상치 않습니다. 소나무라 그러는데 승산마을에는 부자 기운을 주는 명소 3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부자 소나무입니다. 부자 소나무로 써 있는데 정확한 뜻을 내가 모르겠는데 정확히 한번 알고 싶어요. 왜 부자 소나무고 여기서 사진 찍으면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지. 자, 부자가 된다니까 인증샷도 찍고. 나무에 부자라는 칭호가 붙는 이유. 여긴 국민학교로 돼 있네요. 소나무를 심고 가꾼 사람들이 이름난 자산가이기 따로 때문인데요.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국민학교.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답니다. 요 학교를 1921년대 이런 느낌의 이제 학교로 지어내 놓은 공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서도 이렇게 옛날 이게 그때 책상인가요? 골상도? 그런 느낌의 이제 책상인 거죠. 아, 진짜 옛날 그 분위기 그대로네요. 와, 요 지수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였죠. 거기 이제 여러 기업인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였거든요. 여러 기업인들이요? 예,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 삼성 이병철 회장, LG 구윤회 회장 등이 다녔던 학교로 전해지고 아, 이 있습니다. 학교를 다 다니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37년 졸업 사진이 있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가운데 예. 지금 GS그룹의 허중 회장 모습도 보이네요. 아, LG, GS, 삼성의 창업주들을 비롯해 쟁쟁한 총수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했답니다.
한국 100대 기업 가운데 30여 곳의 회장들을 배출했다죠.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교류하며 기업인으로 함께 성장한 동문들. 대표적인 인물이 LG와 삼성의 창업주인 구인회 이병철 회장입니다. 부자 소나무도 이들이 심고 가꿨다고 전해집니다. 부자 기운이 넘칠만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자란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승산마을. 방어산을 등지고 지수천을 앞에 두른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인데요. 부자 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탄생했습니다. LG, GS, 삼성, 효성의 창업주들도 어린 시절 이 동네에서 함께 어울리며 자랐다죠. 오래전부터 허씨와 구씨가 사이좋게 모여 살아온 집성촌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허씨 구씨가 또 한 동네 먼저 구씨 일가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슷하네. 대대로 승산마을에서 살아온 후손분이 안내해 주신다네요. 하긴 하는데 약 550년 정도 됐다고 여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 소나무에 이어 부자 기운이 넘쳐 흐르는 두 번째 명소랍니다. 여기는 이제 그 LG 창업주 구인내 회장의 생가입니다. 네. 각기 화학을 만들기 그 이전에 여기서 협동조합 이상도 하시고 그 진주에서 포목상도 이제 그 또 사업을 하시고 구인의 회장은 대한민국 대표 1세대 기업가죠. 근데 선생님 여기가 이 마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이제 그 LG 이제 구인의 창업주 생가요 문고리를 잡으면은 네. 아주 이제 부자의 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만져보시죠. 잡기 전에 네, 못을 박고 나서 워낙 관광객이 많이 와서 흔들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오길래 이렇게 못을 예, 박아 놓은 주말에는 정도로. 약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와서 1,000명이요? 네. 아주 광이 나는데요. 예, 문골에서. 맞습니다. 예. 아니야 한참 잡고 있어야지. 뺀질뺀질하네. 그럼 난 전체를 다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 저는 내일 아침까지 좀 잡고 있다 가겠습니다. 네, 먼저 가시고. LG 창업주인 구인의 회장의 직계 가족뿐 아니라 그 친척들까지 구씨 일가는 다양한 사업으로 문종을 크게 번성시켰는데요. 승산마을에 모여있는 창업주 생가들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인의 회장은 해방 후 라키화학공업사를 세워 국내 최초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라디오를 선보이는 등 국민의 생활문화를 크게 향상시켰죠. 후대 LG그룹 역시 반도체와 첨단 제품을 개발하며 한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데요. 구씨 일가에는 대대로 지켜온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구인회 회장이 처음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사업을 승낙을 하면서 세상 나쁘지 마라. 사람들하고 좀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신용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지금 현재 그룹의 경영 이념이 여기서 다 나온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화합의 정신은 마을에서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이제 성산 마을에 예. 처음으로 들어오신 우리 이제 입항조 할아버지, 예. 예, 구반 이제 할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에 처음 뿌리를 내리신 예, 그렇죠. 예. 처음으로 오. 이제 성산 창강정은 구씨 일가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데요. 숭산마을에서 구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랍니다. 수백 년 세월을 품은 고택의 품위가 느껴지네요. 여기가 그럼 구씨의 뿌리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집이 이제 한 320년 정도 된 집이고요. 네.
처음에 이팡조 할아버지의 이제 아버지, 저희들로서는 이제 예곡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 성산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김해 허씨들이 워낙 그 예의도 바르고 잘 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식을 갖다 여기에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허씨는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구 씨와 허 씨 일가는 사돈 관계로 출발해 후에 동업 관계로 발전합니다. 구인회 회장이 라키화학공업사를 설립할 때 허 씨 일가에서 자금을 투자하며 시작된 동업 관계는 두 그룹이 분리될 때까지 이어졌죠. 근데 제가 보면 네. 대기업들이 이제 2세, 3세, 4세까지 연결되면서 가장 문제가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물려주냐, 예, 그리고 누구한테 후계자를 삼냐 해서 꼭 뭐 큰 기업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LG그룹을 보면 제가 봐도 그런 잡음이 없어요. LG하고 GS하고 또 분가를 할 때도 네, 전혀 잡음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기업들이 되게 부러움도 샀고 네, 근본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뭐 기업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본받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인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도 어떻게 그런 걸 지키고 살고 계신지. 뭐 저는 그렇게는 잘 못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남 일녀를 좀 아, 그런 거 예, 다복하시네요. 하고 있습니다. 사람 간의 신뢰를 중시했던 구인회 회장. 그는 나라에 이바지하는 사업, 즉 사업 보국을 실천하는 기업가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웠던 시기에 빗과 칫솔, 치약 같은 것을 출시해 국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데요. 이제 전쟁을 겪고 우리가 가난하고 힘도 없었고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한테 좀 잘 사는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국가 발전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사명감이 강한 사업가, 구인회의 첫 시작은 어땠을까요? 그 흔적을 따라 진주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이게 진주를 대표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님께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장소가 여기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한번 그 터가 어떤지 한번 보러 왔습니다. 아, 여기 있는 것 같네요. 당시에 자본금 3,800원을 가지고 이곳 포목 상점을 열었답니다. 1930년.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 전까지 진주를 거점으로 운영한 거네요. 훗날 LG그룹의 밑거름이 된 곳. 여기서 기업가의 꿈을 키워나간 상징적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승산마을에서 부자 기운을 듬뿍 받았으니 시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채워볼 참입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 이 꿀빵이 그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맛 좀 보러 왔어요. 네. 여기서 얼마나 하셨어요? 여기서 한 40년 가까이 돼요. 40년이요? 네. 어떠세요? 옛날부터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맛이 네. 한 번 먹고 나면 자꾸 땡겨가지고 예. 자꾸 사러 와. 그 비법이 뭔 것 같아요? 고소하고 예. 안에 달달하고 바삭바삭하고. 네. 그것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네. 거예요? 그럼 저도 만약에 먹고 못 빠져나오면 어떡해요? 택배가 지키 잡았어요. 그 맛을 안 볼 수 없겠죠.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맛을 내세요? 고수하고 단맛을? 거기 배합이 잘 돼야 돼요. 80년대부터 시장에서 남편과 양과자를 빚어왔다는 사장님.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혼자 꿀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상인도 손님도 줄었지만 변함없이 달콤한 꿀빵의 맛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진주가 처음부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던 동네인데 네. 그때도 여기 그 상권이 굉장히 컸었어요. 장사꾼들이 많이 왔었어요. 많이 왔죠. 그때는 사람이 더 북적북적했어요. 더 했어요? 네. 그때는 5일장이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5일절 아니었어요. 그때도 매일 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더 많아요? 매일매일 했는데 요 그때는 요 사람들이 니아까 장사가 빽빽하게 갔어요. 빽빽하게 오가던 시장 상인들의 허기를 채워준 또 다른 맛을 찾아볼까요? 맛있어 보이냐? 여기도 있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판도 오래된 것 같고 여기가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되게 오래된 식당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명하다 그래서 예. 맛있는 것 좀 먹으러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추천 좀. 저희는 육회비빔밥이 유명합니다. 육회비빔밥이요? 그럼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비빔밥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3대째 이어온 육회 비빔밥집. 40년 된 단골들도 많답니다. 고슬고슬한 밥 위에 4가지 나물을 얹고요. 쫀득한 소고기 육회에 참기름을 둘러 풍미를 더합니다. 여기에 뜨끈한 선짓국 한 그릇이면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죠. 제가 아마 특별하게 예.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비빔밥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잘 비벼서만 먹으면 돼요? 젓가락으로 편하게 드시면 감사합니다. 진주 비빔밥은 육회나 육전을 올려 먹는 게 특징인데요. 쓱쓱 비벼서 크게 한 입 먹어야 제맛이랍니다. 왜 유명하고 사람들이 여기 오는 이유를 알겠네. 제가 사실은 육회 비빔밥을 잘 못 먹는데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냥 먹는데 특별한 잡냄새가 안 나서 먹기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은데요? 한 이틀씩 포장해 가야 되나? 바쁜 상인들의 끼니로 이만한 게 없겠는데요. 진주시장으로 전국의 물자도 상인도 몰려들기 시작한 건 100여 년 전. 진주에서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부터입니다. 자연스레 상인들을 관리하는 단체인 상무사도 생겨납니다. 여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진주 상무사인데요. 당시 지역 상업계를 이끌던 회원들의 명단이 남아 있습니다.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의 이름도 있네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여러 명의 1세대 창업주들이 진주와 인근 지역에서 등장했다는데요. 의리역 남강에 있는 솥바위. 이 바위에는 반경 8km 안에 큰 부자들이 태어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솥바위 인근에 1세대 창업주 3명의 생가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효성의 창업주 조홍재 회장. 그는 나라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경영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철학으로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죠. 이병철 회장이 늘 뭐 입에 달고 사신다 그럴까? 그거는 기업은 사람이다. 결국은 기업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느냐, 그것이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출발한 1세대 창업주들. 어쩌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사업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The neat thing about these Korean early entrepreneurs, as I say, was they looked beyond themselves, beyond their own family, to the greater good. By the time 70 years ago, the 38th parallel was drawn, the fact that being here in Seoul or somewhere in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re was
a very formidable adversary just next door. This is one of the factors that really built up the patriotic spirit of that first generation of Korean entrepreneurial business leaders who really made the Korean economic miracle possible. 그분들이 지향했던 가치를 특별히 K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름 붙이고 중시하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 사회에 뭔가 기여하고 헌신하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나라를 살리는 어떤 구국 활동 같은 그런 역할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가능했다. 외국의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는 서구의 기업가 정신이 한국의 기업가 정신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굴된 기업가의 정신적 가치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진주는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로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진주의 승산마을로 다시 가봅니다. 지수는 지혜로운 물이란 뜻이죠. 마을을 감싸도는 지수천. 예부터 이 마을엔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전통도 내려왔고요. 물도 아주 풍부했답니다. 그래서일까요? 물 좋은 동네에 꼭 있다는 양조장이 여기 있네요. 아이고 예쁘게도 꾸며놓으셨네. 여기서 시음도 하는 거예요? 네, 시음해드리고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게 뭐다? 한마디로 하시면. 그 요즘 막걸리보다는 좀 진득한 맛이 있으니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요거 차이가 나나요? 저도 시험을 해봤습니다. 이게 몇 도짜리예요? 6도짜리예요. 6도짜리. 네. 확실히 밀 냄새가 나네. 걸쭉하고 맛이 진한 8도짜리도 맛봤는데요. 6도짜리가 맛이 더. 아, 괜찮으신가요? 예. 옛날엔 술 드시면서 네. 농주라 그런 게 이 술김에 또 일을 하셔갖고. 저는 저녁에 막걸리랑 한 잔을 먹고 자거든요. 언제부터 부자 마을에서 막걸리를 빚어온 걸까요? 아 근데 사진이 굉장히 멋지신 분이 계시네. 저분 저희 시아버님이신데 예, 여기서 이제 먼저 하시다가 아 원래 양조장을 하셨어요? 네, 부산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또 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일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깔끔하게도 해놓으셨네.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사장님. 들어가려면 또. 매일 아침마다 손수 생막걸리를 빚는답니다. 아이고 이거 원래 들치면 안 되는데. 아직도 발효는 되고 있네요. 예. 이제 막 맛있게 익어가는 중이네요.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있다가 이제 이거를 건지죠 그럼? 어저께 작업했으니까 7일 뒤. 7일 뒤요. 예. 7일 동안 발효를- 계속 발효가 되는 거네요. 그럼? 예. 그럼 사장님께서는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7쯤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부터 술은 드셨네요. 한 모금씩. 잠시 짬을 낸 부부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한 모금 마시고. 한 꼬집 왕소금을 곁들이는 게 이곳의 전통. 막걸리의 달큰한 맛을 살려준다죠. 근데 이 지역에 저기 부자분들도 많이 나오셨고 여기서 큰 제도 자주 지내시는데 예. 혹시 여기 막걸리를 갖다가 제를 지내시나요? 예. 아 그럼 여기서 큰 제 지내는 건 다 이 막걸리로? 예. 그럼 그 자부심도 굉장하시겠네요. 사실은 이제 접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사실 한번 물어봤었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도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제 어머니 말씀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저희 막걸리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왜 기업가 분들이 많으시니까 골프 치러 가셨을 때 그 전국의 유명한 막걸리를 여러 개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서 드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 막걸리 반전주 이게 맛있다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뒤로는 이제 계속 주문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저희 이제 전화해서 이제 좀 보내달라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전통 막걸리를 지역에서 지키시면서 더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하시겠네요, 그렇죠? 예, 열심히 하려고 아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 가치 있는 걸 함께 나누고 지키는 게 이 마을에 내려오는 진정한 부자 정신이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허 씨와 구 씨가 어울려 사는 부자 마을. 이번에는 허 씨 가문 투어에 나설 차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그 허씨 가문이 뿌리를 내린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이 동네에서? 600년 정도 됐어요. 600년이요? 허씨 가문의 집성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600년 동안 여기서 터를 닦은 우리 어른들이 한 300년 정도 살고 있을 때 오늘의 LG 구인회 회장님의 팔대조 어른께서 우리 집안으로 장가를 오셔가지고 한 300년 동안 허씨 구씨가 같이 어울려 사는 집성촌이에요.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지금까지. 근데 여기 진짜 굉장히 이렇게 좀 웅장한데요. 예, 여기는 그 유명하신 그 이병철 회장님의 누님 댁인데 네. 그 이병철 회장님께서 시수초등학교 다니시면서 자기 누님 댁에서 공부한 자리입니다. 그럼 누님이 허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신 거네요. 이병실 씨 어른께서 이제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서당 공부를 그만시키고 신식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네. 자기 고향 전곡면에는 초등학교가 없었어요. 현대식 학교로 유학을 온 거네요. 예, 그럼. 그렇지. 그래 우리 지수에 성산 마을에 와서 그 댕기머리를 깎았답니다. 댕기머리를 그럼 잘라- 그때까지는 댕기머리를 하셨고요. 11살 때. 그렇게 3학년, 4학년 수료하고 수료하고 서울 수성보통학교에 가서 졸업을 했답니다. 졸업은 다른 학교 가서 하시고. 근데 선생님, 승산마을이 부자마을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 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다는데 실제로 어땠으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통 시골의 한 마을에 천석군도 어렸거든요. 네. 우리 마을에는 만석군이 2집이었고 예. 5천석이 2집이었고 네. 2천석 넘는 집이 한 2집 되었고 네. 천석군은 한 6, 70 됐습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손님이 많은데 그런 5천석, 만석. 그러니까 이 마을 전체를 보면 유동인구만 해도 하루에 수천 명씩 됐다고 봐요. 천석은 끼지도 못했네요. 예, 그럼. 그렇죠. 예, 예. 60년대 국내 최초 민간 정유회사였던 호남정유가 그 전신이죠. 정유사업을 하는 회사를 비롯해 건설과 리테일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세계 10위권 내의 대기업인데요. 하지만 승산마을의 허씨 일가는 단순히 재산만 많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구석구석 올 때마다 또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정신적 유산을 남겼다는 한 어른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 마을 뒷산 입구에 멋진 집 한 채가 숨어 있네요. 선생님, 여기 집 분위기가 굉장히 대궐 같은데 이 집은 어느 집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당대 만석을 하신 우리 집안 어른의 허준거는 거의 별채입니다. 허씨 집안의 제일 어른이시네요, 그럼? 밑에 계시고. 예. 예. 이 어른이 중요 결정을 하실 때는 꼭 여기 와서 하셨답니다. 지신정은 허준 선생이 말년에 기거했던 별채입니다. 구한말 승지 벼슬까지 지냈던 선생은 낙향한 뒤 큰 자산을 일궈 만석군이 되었지만 지신정이란 호처럼 근검절약하며 사셨답니다. 지신정의 뜻이 뭔가요? 지신정이. 예. 이 어른이 이제 77세쯤 돼가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재산이. 네. 이만하면 됐고 더 모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친 겁니다. 저 거칠 짓자. 그칠 짓자잖아요. 예, 예. 또 삼가를 신자거든요. 삼가. 내가 참고 내를 자제한다고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멀리 도달하라고. 이 대문을 원도문이라고. 원도문.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예. 허준 선생의 부자 정신은 오늘날까지 남아 전해지는데요. 예. 좀 작은 비들은 여러 공적비를 모아놓은 이곳에 그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선생님, 이 비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6.25 때 여기가 인민군 점령지였거든요. 예. 여기 떨어지고 있죠. 예. 다 총탄에 맞은 건가요? 총탄 자국입니다. 그래도 이게 유지가 됐네요. 예. 허씨 어장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는 이 비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답니다. 의장비라고 하는 이 비가. 의장비라는 예, 의장비라고 거예요. 하는. 이게 이제 이 어른이 77세 되던 그때 당시에 수천만 원을 이 사회를 위해서 내놨다고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예. 문서화해 놓으면 없어지기 쉬우니까. 예. 그래 이때 이렇게 비석화해 놓은 겁니다. 예, 아, 그럼 이 내용에 보면은 그 예, 기록들이 다 돼 있는 내용이 겁니까? 돼 있습니다. 의장,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공동 토지를 말하죠. 허준 선생은 친지와 빈민 그리고 국가와 재산을 나누란 뜻을 비석에 깊이 새겼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좀 찾아보기 드문 유언장을 일종의 유언장이죠. 유언장을 비문에 새겨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다니는 동네 한가운데 갖다 놨다는 것은 대단히 좀 독특한 경우고 뭔가 사회를 보고 통찰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근데 대부분이 요즘은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주잖아요. 근데 사회에 대부분 환원하고 자식들한테는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 기업가 정신을 사실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훌륭하신 것 같은데 자식들이 다툼은 없었나요? 없었죠. 아주 이 집안은 보통 3대 부자 없다는데 이 집에서는 7대, 8대까지도 부자라.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삶. 허씨 일가의 나눔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답니다. 옛날에 다 봄에 공룡기 때 그때는 보릿고기라고 보는 게 있을 텐데 예. 어려울 때 다 그 당시에는 가족은 많고 예. 자녀들이 한 집에 다 한 7남매, 8남매, 9남매, 10남매 이상 그쵸, 그쵸. 그래야 되니까 자식을 봄에 양식이 없다고 해서 쿵기 죽일 수는 없고 네. 부잣집에 와서 쌀을 얻으러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집에서 쌀을 그냥 주면은 저 받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나. 예. 그래서 우리 방산에 가서 여기 방산입니다. 여기 주서 예, 예. 돌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면은 쌀을 몇 마리씩 줬답니다. 그게 쌓이고 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는 금강산으로 불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공짜로 주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뭐라도 갖다 놔야 되는데 그걸 대신한 게 돌로 갖다 가지고 놔서 오면은 쌀을 몇 마리씩 줬다. 이게 그럼 덩치가 굉장히 컸었나요? 지금 3분의 2 정도는 훼손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앞쪽은 조금 남아요. 그래도 이게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 해서 그러면서 그럼 이걸 올려놓고 쌀은 누구한테 받아가는 거지? 내년에 대박 날 겁니다. 아, 그래요? 쌀은 이제 가치가 없고. 예. 예. 아이고 쌀 한 가만이라도.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작은 금강산.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학교 설립을 주도한 허만정 선생. 허준 선생의 아들인 그는 GS그룹의 효시라고도 불리죠. 그는 백정들의 신분해방 운동을 후원했고 독립운동단체에 자금까지 지원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의 그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백산 선생이 조달을 하거든요. 그걸 조달하기 위해서 백산 상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백산 상해를 설립해서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뭐 허준 선생의 아들 허만정 선생도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거든요. 후세에 그 어떤 빛나는 어떤 그 정신적 전통을 남기는 대한민국의 노블리스 오브리지의 모범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씨 일가의 빛나는 우국애민 정신, 그 기운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효주원이군요. 허만정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마을 정원인데요. 이곳에 소나무, 문고리에 이어 부자 기운을 준다는 세 번째 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9개가 다 다른 문형이거든요. 이게 저도
이 의미를 알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텐데 이거는 만든 사람만이 의미를 알겠죠. 미스테리한 이 문양은 허만정 선생과 8 아들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밟는 데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발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제가 스팟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곳에서라도 기운을 받을 수 있게 이걸 다 돌아가. 이게 장난치면 안 되는데? 꼭꼭 열심히 밟으면 전설적인 1세대 창업주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얻어갈 수 있겠죠? 좋은 기운이 좀 느껴지세요. 오는 중인가 봐요. 이들이 남긴 정신적 유산을 더 알아보기 위해 K기업가정신센터에 왔는데요. 허만정, 구인회, 이병철, 조홍재 같은 1세대 창업주들에게서 중요한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1세대 대기업 창업주들이 나라와 이웃 그리고 사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게 K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독특한 거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비슷한 지역에서 같이 태어나서 같이 성장을 했으며 그렇다면 그 지역에 특별한 뿌리가 있는 게 아닐까. 그 특별한 뿌리가 뭔지 또 궁금해지고 또 숙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K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찾다가 발견한 새로운 이름. 남명 조식. 결국은 이분이 주장하셨던 게 그거네. 시대의 변천을 흘렀어도 결국에는 실천이 되게 중요했네. 16세기 경남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남명 조식. 그는 서체간에 머무는 유학이 아닌 실천하는 유학을 강조했습니다. 남명조식의 가장 특징적인 장면은 칼을 차고 다니신 거죠. 뭐 소위 칼을 찬 유학자. 그 뭔가 이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든가 또 직접 나라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행동으로 나서라. 그런 상징으로 칼을 차고 다니셨던 겁니다. 경, 내면을 다스리고 의, 정의를 실천하는 경의 사상을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실천하고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남명 조식의 가르침은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곽지호를 비롯해 40여 명의 제자들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했다죠. 그 남명학파의 학문을 이은 그런 그 제자들이 계속 이제 이어져 나오고 항상 그들의 기억 속에는 우리 어떤 학문과 사상의 뿌리에 남명 선생이 있어서 그 남명 선생이 뭘 강조했지? 실천적인 유학. 그리고 남명 조식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 1세대 창업주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오국애민, 실천주의와 같은 남명 조식의 철학을 공유해 기업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서 이어진 K기업가 정신은 오늘의 진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창업의 꿈을 키워가는 지역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지금 이제 사람이 저희가 성격을 MBTI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취향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 그럼 두 분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 대추방울토마토 농사 짓고 있고 제가 무지 좋아해요. 그 다들 좋아해요. 제가 약간 힙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대추방울토마토에 녹여서 힙한 토마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그 문화와 이렇게 더해가지고 농업을 새롭게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형 회사를 하고 있는데 이 레고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면 저희는 이제 소재가 실체랑 동일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미니 벽돌을 만들고 이제 작은 나무로 부품을 만들고 해가지고 건축가 모형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 1세대 창업자분들이 여기 출신들이 많은데 그 뒤를 잇는 네. 후배가 되시네요. 근데 지금 이 기가 필요해. 성공한 이 기업가들의 길을 봐서 더 대성하고 싶어가지고. 쉽게 성공해서 쉽게 돈을 벌잖아요. 네.
쉽게 망해요. 이제 좀 벌 때 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내가 그 길을 또 받아가야 되나? 여기 온 김에 다 받아가려고. 아니요, 제가 받아야죠. 아, 그래요? 성공하셨으니까 제가 배우님의 길을 받아야죠. 근데 어디 눈을 부릅뜨고 덤벼? 아니, 길을 받아야 돼요. 그럼 문고리를 잡았어요? 아니면 소나무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전 발판. 저는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문고리도 잡고 발판 이제 9개 있는 돌도 밟고 이제 소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왔습니다. 욕심이 많으시구나. 네, 다 가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기 넘치는 청년 창업가들의 포부가 궁금해지는데요. 차 한 잔씩 드시고. 자리를 옮겨 진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놀지 않고 일을 한다는 거. 이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만든 이제 지신정 허준 선생님이 계셨던 그 지신정 집 모형인데 오늘 갔다 왔어요. 저희가 이 벽돌은 바다에 있는 굴껍질을 활용해서 만든 벽돌이고요. 저희가 그 집을 거의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주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세밀하게 이게 3D로 설계해갖고 만드는 거죠? 다 모든 3D 모형을 2D로 만듭니다. 저는 대추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지만 삼촌은 뭐 고구마, 이모는 샤인머스켓 이렇게 주변에 농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협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로까지 좀 도와주고 저는 될 때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해야지. 그럼 되지도 않는데 접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다른 거 해라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너무 빨리 접으면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쭉 1세대 창업자들의 그 자취를 돌아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중요한 거는 실천이더라고. 그분들도 여기서 시작해서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두 분도 큰 포부를 갖고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화이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본인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K 기업가 정신을 이어갈 청년 기업가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남강 부자로들을 돌아보며 부자의 비밀을 찾아다녔는데요. 그 답은 단순한 유행이나 기적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새로운 인생 공부를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조그맣게 제 일도 해보고 했는데 이 지역이 단순하게 기운이 좋고 터가 좋아서 운이 좋게 배경이 있어서 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건 아니지 않나. 지금 요즘 세상에 보면은 매일 우리나라는 너무 빠르게 사회가 변화가고 있고 문명이 너무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새로운 것만 찾고 있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실천과 나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중요성, 인간에 대한 개발, 큰 가르침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진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1세대 창업주들의 기적. 그들이 남긴 K 기업가 정신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 기업가 정신은 앞으로 또 얼마나 넓은 무대에서 빛나게 될까요? 우리 기업가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부자 로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